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의 청약이 11월 22일 월요일에서 23일 화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으로 치킨 한 마리의 수익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로 결정이 됩니다. 장 시작 후에는 하한가 마이너스 30%에서 상한가 플러스 30% 사이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비례 50, 균등 50% 배정이 되고요. 청약 증거금은 100%입니다. 즉,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고 청약 증거금이 50%가 아니고 100%인 점이 일반 공모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스펙은 좋은 비상장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목적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능력이 중요하죠. 만일에 3년 이내에 인수합병에 실패를 하면 청산, 즉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상장 폐지 시에는 돈을 모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공모가인 2,000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펙주는 주가가 2,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상장한 스펙주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월 17일에 상장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따 상상, 8월 5일에 상장한 하나플러스 스펙 2호는 따 상상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상장한 IBKS 제15호 스펙이나 유진 스펙 7호도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스펙주는 원래 좋은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예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즉, 상장 초기에는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주가 변동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스펙주의 특징이죠. 그리고 스펙주의 주가는 상승을 할수록 오히려 좋은 기업과의 합병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스펙주 상장일 급등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스펙주들이 올해 갑자기 급등을 한 이유는 바로 스펙주의 적은 유통 물량 덕분입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 세력이 들어와도 급등이 발생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따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도 스펙 급등에 동참을 하면서 짧지만 화려했던 스펙 공모주 시즌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스펙주 거품은 꺼지고요. 스펙주들의 상장의 성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스펙주들의 상장의 성적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스펙주 청약을 따상이나 따상상을 노리고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11월 18일까지 기간수 예측을 하고요. 11월 22, 23일 양일간 청약을 합니다. 환불일은 11월 25일이어서 환불일까지 2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청약이 겹칩니다. 그리고 대신 스펙 환불금으로 신한 서부 T&D 리츠 청약이 가능합니다. 스펙주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입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의 이자율은 0.47%로 상폐 시에는 2,028.3원 반환 예정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65만 주로 금액으로는 130억 규모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162만 5천 주로 그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16만 2천 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이 3억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개시일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주는 청약 증거금이 100%인 점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요. 비례 한 주 미만 단수는 5462패서 순차 배정됩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단위는 2표와 같으니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 상장한 스펙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은 유통하는 물량이 130억, 동시 상장 여부는 아직 미정이고요. 이자율은 0.47%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대신 밸런스 제15 스펙부터 NH 스펙 21호까지의 시초가를 비교를 해보면 높게는 15%, 낮게는 2%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의 유통가는 물량 130억은 최근 상장한 스펙주들의 유통가는 물량과 비교를 할 때 보통의 유통가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율 0.47% 역시 보통 수준의 이자율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시초가도 보통의 시초가, 즉 플러스 5%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스펙들의 상장일 시초가와 상장일 고가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기준 현재 주가 역시 상장일 시초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역시 목표가는 2,100원 플러스 5%가 적당할 듯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스펙들의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NH 스펙 20호는 청약 건수가 12만 건, 청약 증거금이 4.8조가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하나금융에서 발행한 하나금융 19 스펙은 청약 건수가 2만 8천 건, 청약 증거금은 2,633억이 들어왔죠.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은 규모가 NH 스펙보단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또 공모주 열풍이 식었기 때문에 대신 밸런스 제15 스펙에 9만 8천 건, 5,189억만큼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하나금융 19 스펙을 기준으로 청약 건수 2만 8천 건, 청약 증거금 2,600억이 들어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예상 배정 수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주식수가 29주, 5만 주, 1억 청약 시에는 비례 배정 주식수가 312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 대출이자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반영한 수익이고요. 1억 청약 시에 청약 건수 2만 8천 건, 청약 증거금 2,600억인 경우입니다. 수익률 5%인 경우에 비례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15,6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7,400원 정도 수익입니다. 균등 청약 시에는 혼자 청약하면 9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2,700원 정도 수익으로 비례 청약 시와 균등 청약 시의 수익 차이가 약 14,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5% 수익률로는 1억은 청약을 해야지 치킨 한 마리가 가능하네요. 결론입니다. 이젠 스펙주의 상장일 이상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표 수익은 5%, 높아야 10%를 잡는 게 적정해 보이네요. 물론 스펙주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무조건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대출이자, 청약 수수료, 그리고 자신만의 예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제 기준은 5천만 원 넣었을 때 치킨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어야 청약을 한다입니다.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청약일 일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경우 예상 배정 수량이 작아지므로 자신의 예상 수익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5% 수익률 기준 청약 건수 2만 8천 건, 청약 증거금 2,600억, 즉 비례 경쟁률이 160대 1 정도인 경우에는 1억은 청약을 해야지 치킨 한 마리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 마지막 날 이 정도 경쟁률이 계속 나온다면 저는 아마도 청약을 패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80대 1 수준이라면 청약을 고려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하고 나서 청약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약일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기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훨씬 공모주 투자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후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측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 공모주 청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